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주춤했던 IT주, 기술적 반등일까, 추세 전환일까입니다. 자, 그동안 계속 우리 시장에서 팔아치우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돌아왔고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지수도 오르고 IT 종목들도 올랐습니다.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3% 넘는 급등으로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관련주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KC가 12% 급등하고 오션브릿지도 9%, 또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던 솔브레인 홀딩스도 8%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유진테크, 테스나, 후성, 또 LTC, ENF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6% 넘는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 종목이 상승한 이유로는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4% 넘게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한 가운데 8월 디램 고정 가격이 한 달 만에 하락을 멈추면서 메모리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파운드리로 인한 낙수 효과, 또 정부가 차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IT 종목들이 웃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 이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IT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 삼성전자 3%대 상승을 했는데 이 훈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야인시대 리턴즈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쫄보님 OLED 한보랑 자체 발광 한보랑 열심히 외쳐주고 계시고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바른생활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퓨퓨님은 이 아이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2부 시작 고고 해주셨는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들은 이 IT 쪽으로 좀 눈이 실렸습니다. 삼성전자, 이 반도체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줬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탄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 IT 관련주들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준 전문가님. 오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잖아요. 3%, 4%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모멘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밸류적인 측면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늘 TSMC하고 비교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통해서 호재 소식이 있었으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좋다고들 아시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다고요? 네, 뭐 매출액 비교만 따지면 네. 삼성전자와 비교할 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수주 소식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장 가동률을 높아야 되는데 네. 오늘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려다 보니까 분명히 삼성전자 평택 2공장도 만들었고 이제 화성부터 예전에 삼각현대거든요. 근데 이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100%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싸다는 거죠. 밸류적인 부분이 역시나 한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 3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GPU 네. 이것은 이제 호재 소식이 오늘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점프를 한번 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올랐고 SK하이닉스 그렇죠. 함께 올라오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 함께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대장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종목들은 신종 코로나 직전에 고점을 오늘 넘어갔거든요. 근데 종목들 반등이 아마 체감 효과들이 시청자분들이 높으시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도 올라가긴 하지만 왜 체감 효과가 높지 않았냐?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가야지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중소형 종목의 코스닥 종목들도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확실히 시장의 체감 효과가 높았다는 거죠.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가격 조정을 거쳤고 기간 조정도 거쳤고 대장주가 오르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후발주가 이제 이런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네.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후공정하고 이제 파운드리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상승 여력이 유효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기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도 좀 언급을 드리겠지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이 네, 좀 긴 호흡이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이렇게 시각이네요. 네. 이 그에 대한 이유들 앞으로 전망은 조금 더 자세히 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운용영님께서는 오늘의 반도체 상승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미세하나마 지난 8월 25일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연속적으로 크지는 않는데 오래간만에 현물 가격이 반등했던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모멘텀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하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하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국내 메모리 업체들이 수요가 좀 둔화가 좀 되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 반등 자체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결국은 그 하웨이 때문에 주가가 빠졌고, 하웨이가 9월 14일부터 다시 제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디램 반도체를 구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업체. 그래서 미리 재고를 하웨이가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부분 자체가 그래서 가격이 반등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디램 가격 반등 자체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거고, 어떻게 되든 간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P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했거든요. 언택 네네. 관련 것 때문에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는 전체 둔화되고 있지만 PC 가격 자체는 플랫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고, 네. 여기다가 뭐 최근에 이제 3, 4일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평택 리라인, 축구라인 뭐 16개 정도 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동이 본격적으로, 거기 이제 디램이라든가 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비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또 부분도 누적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결정적인 부분 자체는 어제 나왔던, 이것도 이제 IBM에 의해서 어제 나왔던 것 자체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00 시리즈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원래 이게 이제 TSMC가 맡아왔던 거를 삼성전자가 이번에 뺏어온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긍정적. 그 전에 이제 아마 8월 15일 정도인가요? IBM에 대해서도 4세대 CPU, 그렇죠, CPU 파워 10인가요? 10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위탁 가공을 하겠다. 그렇게 수주도 받아왔거든요. 그때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되면서, 완화가 좀 되면서 디램 반도체 가격이 미세하나마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이게 모멘텀으로 가격적인 메리트와 겹치면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은 반등이 네. 나온 게 아닌가.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신고가잖아요, 지금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전에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포함이 돼 있지만은 이런 상승 국면 쪽에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8월달에 최악이었거든요. 8월달에 종합주가지수가 3, 4% 정도 코스닥이나 상승을 할 때 IT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삼성전자가 아마 6%대 하락을 했고, 맞아요. SK하이닉스는 8월달에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렇던 가격적인 메리트와 겹쳐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삼성전자의 주가에 조금 힘을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미리 이미 바탕이 좀 깔려 있었고 이러한 파운드리 소식이 조금 더 힘을 보태줬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지만 디램 가격이 조금이나마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바닥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디램 반도체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다,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뭐 박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신기해 보면 준비해 오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준영 의원님 좋아하죠. 근데 배울 네. 점도 많고.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좀 그래요?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디램 가격, 오늘 당일 가격부터 좀 먼저 보시죠. 지금 오늘 이 당일 가격이 나온 건데 여기 이제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디램 가격들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네. DDR 뭐 4부터 8기가짜리 16개가 다 종류별로 틀린데 다 띄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올랐네. 두 번째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지난 6개월 동안 디램 가격의 가격 추이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월 25일 이후에 지금 오늘 9월 1일까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8월 말부터 잠깐 반등했어요. 그래서 살짝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디램 가격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호재 소식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바로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좀 남아 있고 네.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쌍두마차를 봤을 때 4분기까지만 보자면 디램 가격만 놓고 논했을 때입니다. 전제 조건이. 네. 그러면 저는 약세로 갈 국면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한 네. 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다시 보고 내려갈 그렇죠. 수도 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왜 그런 지장을 줄 만한 요소가 있느냐. 아까 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언택트 국면에서 PC 서버형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근데 네. 결국은 화웨이 제재가 있다 보니까 아까 물량이 이제 쟁겨놓는다고 하죠. 재고 네. 물량을 계속 구축시켜 놓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지가 않죠. 그렇다면 공급 물량은 이제 많이 줬지 않습니까?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렇다면 수요가 감소할 요인이 없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중무역 분쟁 때리기도 있고 네. 결국 수요 감소 요인으로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 DDR4 차트를 보셨지만 네. 지금 DDR4가 현물 가격에서는 약간 상승세로 전환을 했지만 재고량 조절이 될 때까지는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아까 이유는 네. 지금은 대외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높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약세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그럼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일시적 반등이면 이에 대한 호재도 지금 잠깐인 거겠네요. 그렇죠. 디램 가격 가지고만 논한다면? 논하자면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아까 9월 14일부터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창고에 이제 물건을 쟁겨 놓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수요 감소로 수요 네, 측면에서. 이어지겠죠. 그럼 디램 가격이 아직 바닥을 찍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램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에 메모리 바닥론 나오면서 조금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운영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 가격은 디램, 그럼 서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낸드인데 네. 이제 지금 가장 지금 가격이 괜찮은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언택 관련 때문에 PC 수요가 데스크탑 비율에서 증가가 좀 돼서 PC 디램 자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분기 때 좋았던 그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서버 디램이 1분기 때 엄청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서버 디램 가격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실적을 많이 좌우했는데 지금은 서버 디램 가격이 이제 반대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화웨이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모바일 디램 수요 자체도 안 좋아요. 그래서 현재 조금 전에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9월 14일부터 화웨이 제재가 그때서 본격화가 되니까 화웨이가 그때까지 미리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과정 쪽에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네. 결국은 9월 14일 이후에 화웨이가 어느 정도 재고 축적이 끝나면 다시 현물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지금 고정 가격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고정 가격은 결국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고정 가격이 후행적으로 이제 교체가 좀 되겠지만은 네. 그래서 현재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의 차이가 그 20% 정도 차이가 나요. 즉 지금 일주일 사이에 DDR4 8GB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3.7%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네. 결국 아직도 지금 고정 가격과 차이가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앞으로 20% 이상이 더 올라가야지 향후에 고정 가격이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고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 되느냐?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까지 고정 가격이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3분기도 안 좋을 거고 4분기 때도 안 좋을 거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선 반영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내년 1분기 정도 가게 되면 이제 고정 가격이 다시 협상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고정 가격이 현물 가격을 추월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6개월 이상은 최소한 필요하다. 좀 더 가격 여전히 가격이 메모리에 대한 전망은 아직은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큰 건가요? 네, 그렇죠. 당장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내년도 빠르면 1분기 정도 돼야지 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9월 4일, 14일 이후에 그 하웨이의 재고 축적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물 가격이 움직임을 좀 봐야지. 그때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전개가 된다 한다면 하웨이와 무관하게 수요가 좀 더 증가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9월 중순 정도 가야지
현재 어떤 디램 현물 가격 움직임 추이가 나타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조금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IT 관련주들 저점 매수 시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가능합니까? 있습니다. 왜 대장주에 대해서 디램 가격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냐? 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멘텀 장세거든요. 이런 뉴스에 따라서 뭐 실적 수주 소식도 들리지만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모멘텀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3% 오를 때 이런 중소형주 종목들은 많게는 10%, 그렇죠. 적게는 7, 8%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 조정 구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주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 가격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장비 쪽인 KC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스템 반도체 필두로 AD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랐고 네. 오늘 유진테크도 7%대 올랐거든요. DB하이텍은 이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오를 때 이런 뉴스 호재 소식이 딱 나오니까 다른 종목들은 10%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가격 조정 구간에 IT 네.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나. 중소형 종목 위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근데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면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는 이제 이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간은 저는 네. 늘 말씀드린 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5천원이 살짝 깨지면서 내려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하방 지지대를 확인하신 분들은 주가 반등세와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주가 좀 떴을 때 한 10% 정도 떴을 때 팔고 다시 관망하고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접근 포인트인데 네. 이래서 트레이딩이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야인스테 리턴즈 달려오셔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운영영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IT 관련주들 지금 기회로 잡아봐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이제 IT를 크게 얘기하면 반도체, LCD,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저도 반도체는 그런 것들이 5개월, 6개월 정도에 미리 바닥이 나왔으면 주가는 안 빠지거든요. 바닥은 확인이 됐다고 보는 쪽이고요, 반도체. 네. 그다음에 LCD도 최근에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 찍었어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6월달, 7월달부터 판매량이 좀 증가가 좀 되면서 특히 하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아마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찍었다고 좀 봐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같은 경우도 TV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쪽이니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지만 그 IT 쪽에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약간 부정적인 쪽 보고 있는 쪽이고 네. 전반적으로 그럼 이쪽은 다른데 뭐 중소형 장비 종목도 다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9월 달이면 결국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특히 IT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내년도에 대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투자가 한 20% 정도 증가될까 전망이니까 그래서 네.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왔고 2분기 실적까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완만하게 좀 회복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 쪽에서 IT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경기 관련 쪽으로 본다면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가 뭐 전기차 네. 관련해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주목을 좀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쪽에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쪽에 산업재라든가 소재가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왜냐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니까 주가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외국인 네. 투자가들이 결국 사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증명이 하이닉스가 전체 우리 상장 회사들이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져야 되는데 애기 수급이 좋아지면서 국내 시장도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주가가 안 빠진다는 자체는 국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싸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뭐 굳이 이제 비교한다 한다면 과거는 이제 인텔하고 많이 비교했지만 지금은 애플하고도 좀 많이 비교하거든요. 근데 애플이 지금 PR이 40배예요. 무려 40배입니다. 네. 삼성전자 15배거든요. 과거로 따지면 삼성전자 비싼데 애플이 지금 PR이 40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애플이 지금 2,500점, 600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우선주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마 370, 8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싸다는 거죠. 네. PBR로 따지면 애플이 지금 뭐 36배인데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한 분기 정도 결산이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PBR로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1.0이고 마이크론 1.4잖아요. 그러면 네. 싸다는 거죠. 왜냐면 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디램 쪽에
뭐 시장 점유율 마이크론보다 앞서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DB 하이텍은 PR의 8.2배인데 파운드리 반도체 쪽 TSMC하고는 기술적으로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파운드리를 본다 한다면 DB 하이텍 같은 경우 실적이 서프라이 좋아지면서 PR이 8.2배인데 TSMC는 24.5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할인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주가 싸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정보들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주봉을 좀 보고 계시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주가 거의 신고가 근처예요. 거의 근처입니다. 여기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네.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램 리서치도 거의 고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원익 IPS라도 종목도 고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분명히 주가는 바닥은 형성된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은 국내 반도체는 굉장히 싸다라는 관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저는 일단 추세가 전환됐다기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소식이 전화됐잖아요. 삼성전자 GPU 생산하겠어요. 네. 엔비디아 뭐 호재는 맞습니다. 뭐 보니까 지포스 뭐 RTX 30 시리즈라고 하던데 이제 이게 신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TSMC가 7나노 공정으로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건데 기술적인 어느 호재성 부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아마 이 프로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까 박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귀담아 들었는데 고정 가격이 네네. 지금 올라가려면 현물 가격이 추월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게 핵심 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 이제 비메모리 쪽에 투자 확대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SK하이닉스는 디램 반도체 비중이 70%대입니다. 안 좋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뭐 엔비디아의 하나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프트뱅크 반도체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ARM이라고 하는데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금 자산상 보유가 엔비디아가 13조 정도인데 소프트뱅크가 이 ARM을 인수할 때 34조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리스크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뭐 수주까지 가져오겠다 인수까지 하게 되면 더 호재 소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매기가 좋았던 아까 DB하이텍, 네. 뭐 테스나, 그리고 네페스, 뭐 시스템모델,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는 뭐 좀 조명을 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사시면 기대 수익률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운용용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은 그 반도체 가격을 예상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주식시장 전망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조금 네. 전에 제가 한번 하회 얘기를 들면서 좀 봐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 예,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디램 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번에 확실한 건 있거든요.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IBM 수주를 했고 엔비디아도 따왔다.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2030 정책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쪽에 133정을 투자해서 현재 어떤 시장 점유율 1위인 TSMC를 추월을 하겠다는 게 의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2분기, 3분기 때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TSMC가 53.7%인가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17%밖에 안 됩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나요. 네.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비메모리 쪽과 관련돼 가지고 퀄컴에 의해서 IBM, 이제 엔비디아까지 끌어들였거든요. 격차를 줄여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과정 쪽에서 국내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딱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디램 반도체 가격, 랜드 가격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에 그 관련 종목들을 그렇죠. 좀 봐야겠네요. 예, 이제 그런 어떤 게 쪽이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메모리에 관련 밸류체인, 인got 웨이퍼 관련 종목들. 오늘 대표적인 종목 중에서 이거 지금 SK솔믹스, 하나머티리얼즈, 오닉-QNC, 월덱스. 오늘 월덱스가 신고가 나왔어요. 네네. 오늘 20% 가까이 뜨면서. 예, 저도 이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탑픽 종목이긴 한데. 네. 그다음에 팹립스 쪽에 설계회사죠. 뭐 실리콘우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신고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108320 5만 원 돌파했습니다. 이제 네.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다음에 뭐 어버 반도체도 실적이 좋은 것 같고 이들 쪽에. 그다음에 이제 칩립스회사는 이제 원래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선정된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팹리스, 칩리스, 파운드리까지 일과 생산 공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회사들이 AD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코아시아 정도가 좀 되는데 이 두 개사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 성장과 함께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회사거든요. 이들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디램 업황이 좋아져야지 예상대로 투자가 전개될 건데 그게 이제 전공정 장비거든요. 네. 이게 전공정 장비보다는 비메모리와 관련된 후공정 장비 쪽에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 비메모리와 관련된 테스트 쪽이거든요. 저쪽에 맨 오른쪽에 이거죠. 네페스, LB세미콘, SB 반도체는 이거는 이제 패키징 회사니까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이게 안 나타나 있지만 뭐 테크융이라든가 유니테스트라든가 그다음에 JT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들이 이오 테크닉스라든 관련 종목들이 네. 후공정 장비 쪽과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즉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장비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까지 또 함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IT 관련주들 앞으로 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아까 시청자분들이 저 사진 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 캡처해 놓으셨어야 저 사진 되는데. 찍으셨어야죠. 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타방송 전문가님들도 저 사진 찍으셨어야죠. 네. 저는 IT 관련주 투자 포인트를 뭐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모멘텀 부각 장세긴 하지만 모멘텀 부각 장세에서 이제 지수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하락 장세로 가게 되면 지수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종목들이 내려갈 텐데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물려도 확실히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확보가 되는 것들로 좀 선회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 부각이 확실히 된 기업들을 선별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이제 표가 이제 운영님께 준비해 주셨는데 이런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는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비메모리에 치중이 돼 있는 이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잡으시면 너무 부담감이 크세요. 네, 그렇게 해서 밸류 부담이 없는 종목 쪽으로 좀 선침해를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디램 가격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부침을 겪어내면 시스템 반도체든 파운드리건 뭐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주가 못 가거든요. 부침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내년 해봤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금방입니다. 내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기 투자 전략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후공정 비메모리 쪽으로 좀 더 초점 맞추시고요. 내년입니다. 내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긴 호흡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운영형님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쪽입니다. 조금 전에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하자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보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차별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섹터로 본다면 반도체는 삼성전자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아까 이제 두 개 회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었죠. 네. 그들 관련 종목이다. 조금 전에 웰덱스처럼 주가 싼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장비 회사들을 또 DDR5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후공정 장비에서 수혜를 받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뭘 사야 되느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사서는 안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날 것 같고요. 월요일 적자니까. 근데 저는 디스플레이 정책 자체가 마이크로 LED가 가거든요. 삼성전자가 대형 TV 쪽에 투자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LED 장비 회사와 관련된 회사들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본격적인 형성이 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카메라 그 모듈 기획보다는 특화된 쪽에 광학 줌이라든가 새로운 스펙과 관련된 쪽. 그다음에 폴더폰은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없기 때문에 폴더폰과 관련된 KH바텍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파인테크닉스라든가 그런 종목들, 힌지 모델과 관련된 종목들 쪽에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섹터별로 또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슈 종목 한 가지 전단하고 넘어갈까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8만 원에 비중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SK 하이닉스 조금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 뭐 SK 하이닉스 이제 주주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시장에. 근데 기대 수익률이 얼만큼 크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되긴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진입 단가가 8만 원이신가요? 8만 원에 50%시니까 SK 하이닉스니까 50%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비중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니까 단지 이제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다르게 SK 하이닉스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D램이 거의 매출 비중의 75%가 넘습니다. 그럼 아까 D램의 현물 가격, 고정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SK 하이닉스 쪽의 악재를 보게 되면 왜 주가가 박스권이 깨졌느냐. SK 하이닉스 차트를 잠깐 보시죠. 네.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박스권 모습이 상당히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왜 이게 깨졌느냐. 중국 매출 비중이 전문가님들 많이 모르시는데 40%나 됩니다. SK 하이닉스. 중국이요? 네. 네. SK 하이닉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40%인데 그 중에서 화웨이가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죠. D램 매출 비중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데다가 중국 매출 비중이 40%. 그 중에서도 화웨이가 10%. 그러면 비메모리 쪽이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에 거의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싸다는 측면과 실적이 안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올해 상반기 때,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주가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 내년까지 조금 현물 가격이 고정 가격을 앞질러가는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보유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홀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목표 주가를 뭐 설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뭐 9만 5천 원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고 그 뒤에 D램 현물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용형님께서는 SK 하이닉스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뭐 저는 SK 하이닉스 본래 제가 1차 목표 주가를 86,000원에 좀 제시해드렸던 가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목표 주가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82,500원이고요. 중기적으로는 네. 다시 이제 8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82,500원, 8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은 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내년까지 홀딩 의견 주시면서 95,000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ST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5,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팔 수밖에 없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건 보지 않아도 이제 외우고 있어가지고 달달달. 이제 스크러블과 이제 칠러라는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스크러블이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 정화 장치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후공정 장비가 없죠. 지금. 근데 올해 가이던스가 호실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장비는 맞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적이 올해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 지수가 휘청거리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바닥은 좀 다져졌지 않나. 워낙 이 회사는 재무가 너무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의 길이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GST를 상당히 많이 사셨었어요. 이 가격대. 근데 저는 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본전가까지는 충분히 2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오르니까 오늘 5%대 올랐거든요. 종가 마감 기준 대비 보니까 4.1%인데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1, 2%만 올라주면 충분히 탈출에 가능하시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적비 업체나 시스템 반도체 쪽 반도체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좀 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주도주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형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GST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네. 저는 뭐 GST는 제가 기업 탐방까지 갔던 회사고 작년도에 올해 제가 10,000원부터 추천해가지고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 제가 관심을 안 둬요. 아까 근본적으로 전공정 장비고 얘기했다시피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당히 실적이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못 가는 겁니다. 기대치가 많이 반영됐어요. 본래 너무 가이던스를 높게 잡았어. 그러다가 주가도 싸요. 재무내용 탄탄하고 주가는 안 빠집니다. 근데 네. 전공정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돼서 일단 기술적으로 딱 저도 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고 내년도 가면 기업 내용상으로 아마 2만 4, 5천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2만 원대 정도를 목표 주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종목 진단까지 해서 야인스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D램 현물 가격의 흐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또 후공정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